골관절염 환자의 30%는 우울증을 같이 겪고 있습니다. 10명이 처방전을 가져갔는데 3명밖에 안 드세요. 이 중요한 약인데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은 분들은 뼈주사라고 알고 있어요. 왜 뼈주사인지 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골관절염 비수술적 치료의 종류는? 세계 학회, 여러 골관절염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모여있는 세계 학회에서 그것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어떤 것은 의미가 있고 어떤 것은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정리한 결과 의미가 있는 그 치료법은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약물 치료 의미가 있다. 운동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 체중을 줄이는 거 매우 중요하다. 기타 그 이외의 것들은 어떤 경우에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으니 너무 과다하게 믿지 마라 하는 것들이 골관절염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골관절염 믿을 수 있는 약물 치료는 무엇인가요? 골관절염의 약물 치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염증을 줄이는 약입니다. 소염제, 인플라메이션, 염증에 대해서 반하는 그런 이제 약물이 소염제입니다. 그런데 그 소염제는 매우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도 700개, 800개 이상의 매우 많은 소염제가 알려져 있고요. 골관절염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신 혹은 국소적으로 관절에 생기는 염증이기 때문에 골관절염의 치료를 위해서 첫 번째 시도를 하는 것은 약물입니다. 그 약물을 먹을 수도 있고 주사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소염제입니다. 소염제는 진통 효과를 같이 겸합니다. 그래서 염증이 줄게 되면 당연히 통증도 줄여주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그 염증이 줄여지게 되면 뼈에 생긴 염증, 연골에 생긴 염증, 활막에 생긴 염증을 다 줄여지기 때문에 골관절염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골관절염의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보통은 스테로이드를 빼놓은 나머지 소염제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게 말 그대로 소염 따라서 진통이 되니까 진통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환자분들은 이것을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통소염제.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깜짝 놀래고 그러지 마세요. 얘기를 합니다. 소염 진통제입니다. 소염이 되기 때문에 진통이 되는 것이지 그냥 안 아프게만 드리는 진통제는 아닙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들이 시중에 많이 오도되고 있어서 내가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먹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처방을 한 약의 30%만 먹는 것이 일반적인 환자들의 수능도입니다. 수능도. 의사가 처방을 했는데 환자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실행에 옮기는 도가 30%라는 거죠. 10명이 처방전을 가져갔는데 3명밖에 안 드세요. 이 중요한 약인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 진통제로 잘못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관절염을 고치고 싶으시면은 소염제를 꼭 드셔야 됩니다 하는 개념을 꼭 갖고 계셔야 되고 다만 소염제를 그럼 평생 먹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염증 증상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통증이 있거나 또는 과다하게 관절액이 많이 생겼으나 그때 소염제를 드시는 겁니다. 대개 본인이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증상이 없으면 끊으셔도 됩니다. 부작용을 안 갖고 있는 소염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두려워해서 내가 그냥 통증이 있어도 견디지 뭐까짓 거 부작용을 겪느니 견디지 못까짓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염제를 안 드시는 분이 많은데 그 부작용이라는 거는 물론 바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대개는 장기간 복용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증이 생겼을 때는 일단 소염제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골관절염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골관절염 환자의 30%는 우울증을 같이 겪고 있습니다. 많은 정신적인 부담감을 많이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 못 활동을 하게 되고 잘 못 걷게 되고 가고 싶은 거 못 가게 되고 나가 싶은 거 못 나가게 되고 해서 우울증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관절염 치료하고 같이 우울증을 같이 치료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관절염 약에 아예 섞어서 항우울제 성분을 같이 섞어서 나오는 그런 제품도 있고요. 아니면은 관절염 약과 우울증 약을 같이 처방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골관절염의 주사 치료제의 종류는 어떤 게 있나요? 골관절염에 사용하는 주사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크게 약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한 5가지 정도의 주사제가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대로 스테로이드 주사, 그 다음에 윤활작용을 하는 주사라고, 그 다음에는 콜라겐 주사, 그 다음에 DNA 주사, 또 맹물 주사, 또는 마취 주사, 이런 상당히 여러 가지 주사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모든 주사제는 기본적으로 소염 작용을 가장 중요한 양리 효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스테로이드 주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은 분들은 뼈 주사라고 알고 있어요. 왜 뼈 주사인지 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전혀 뼈하고는 관계없는데 뼈 주사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스테로이드 주사는 먹는 약과 다른 주사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10배 이상의 소염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의 염증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챌린지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테로이드 주사의 강력한 효과도 알고는 있지만 부작용이 심하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작용은 연골세포에 작용하는 독성입니다. 연골세포를 죽이거나 또는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그런 이 부작용이 있다 하는 것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전문가 사이의 그룹에서도 적어도 3개월의 간격은 둬라. 주사를 맞을 때 3개월의 간격은 둬라 하는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부과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은 스테로이드 주사, 뼈 주사를 왜 쓰느냐 하면 대개는 관절 내에 관절액이 너무 과다하게 많고 염증이 많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관절액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 무릎 내에 압력이 매우 증가하게 됩니다. 물속 깊이 집어넣는 거나 똑같습니다. 무릎의 관절 압력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특히 무릎을 구부리고 쪼그려 앉을 때 그 압력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 10기압이 넘습니다. 과연 그 기압에서 견딜 수 있는 연골이 얼마나 있을까요? 못 견딥니다. 그러면 스테로이드의 독성과 관절액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그런 부작용과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기겠습니까? 자, 그것은 의사의 몫입니다. 그래서 비록 독성이 있지만 소염작용을 위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써야겠다 그러면은 쓰는 것이 맞습니다. 윤활제 역할을 하는 약 또는 콜라겐 또는 DNA 주사라 이렇게 알려진 여러 가지 약이 있지만은 대부분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은 품목들입니다. 그 말은 양리적 작용이 분명치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써보니 소염작용이 있는 것 같다. 많은 연구에 의해서 먹는 약이 좋아요, 주사약이 좋아요 하는 여러 가지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먹는 약과 주사약은 약효에 있어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주사제에 의존하지 마시고 경구약도 훌륭히 좋고 더군다나 소염제로서 정말 그리고 정말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경구약은 부작용을 많이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바르는 약, 뭐 몇 가지 이 종류가 제한되어 있긴 했지만 바르는 약은 부작용이 경구약에 비해서 10분의 1로 적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 바르는 약은 약제의 제품화에 매우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것은 2가지 종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대개는 바르는 것은 환부에다가 바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리 기전이 피부에 바르면 피부에서 약이 이렇게 흡수돼서 혈관을 통해서 다시 관절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환부가 아닌 다른 부위에 발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점은 이 피부에서 혈관으로 들어가는 그 약제의 비율이 먹는 약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을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경구약에 비해서 유효성은 약간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염증 작용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위장장애가 기존에 있는 분들 또는 간질환이나 콩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바르는 소위 도포용 소염제가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몸에서 뽑은 물질로 골관절염을 치료한다. 무릎의 주사제가 합성적으로 화학적인 합성적으로 만든 주사제가 4가지 정도 내지 5가지 정도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거와 별개로 자기의 몸에서 뽑아낸 물질을 갖고 무릎의 연골 치료를 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래전부터 알려진 게 골수에서 뽑는 비맥이라는 주사법이 있고요. 자기 배 혹은 허벅지 지방에서 뽑는 SVF 스트로말 바스큘라 프랙션입니다. 기질 혈관 분액, 좀 어려운 말이죠. SVF를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을 주사 넣는 것과는 전혀 작용 기전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몸에서 자가 스스로 갖고 있는 활성 물질, 재생인자나 이런 활성 물질을 분리해서 무릎 관절 속에다가 넣어주는 그런 주사를 해서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주사를 해서 넣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제까지 SBF에 대해서 연구된 논문이 100여 편이 넘습니다. 저는 사실은 근데 깜짝 놀란 게 예전에 그런 논문들을 쭉 리뷰를 하면서 일관적으로 공통된 결과를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놀랍니다. 대부분의 치료법이 잘된 치료법도 있고 못된 치료법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일관적으로 통증의 감소, 기능의 회복을 1년 내에 할 수 있다. 거의 일관되게 결과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플러스 연골 재생에 대해서 어떠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컨트로버시, 이견이 좀 있습니다. 연골 재생도 된다. 아니면 다른 그룹은 연골 재생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치료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수술하기에는 조금 이르고 또 수술하기에는 싫고 그렇지만 기존의 화학적인 주사요법으로서는 이미 한계가 있고 했을 때 그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점이 비용이 일반 주사나 이런 거에 비해서 비용이 상당히 나가는 것이 단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그런 치료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